자, 오늘 벌써 13강입니다. 공부하시는데 혹시 뭐 이렇게 좀 혼동되거나 헷갈리거나 그런 점이 없었습니까? 아직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 혹시 그런 느낌이 들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곧 익숙해집니다. 왜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게 어렵게 느끼지냐 하면은 사실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용어가. 평소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들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설사 이제 뭐, 미국 사람이 공부해도 영어가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해요. 그게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그 용어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흉추 1번부터 4번까지 가는데 우선 흉추 모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바깥에 극돌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 둥그런 뼈가 있죠.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 구멍에 척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서 세 가닥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닥. 하나는 여기서 후지 뒤로 나가고, 하나는 몸통으로 가고, 하나는 내부로 들어가서 장부를 관리한다. 음, 모든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근원적인 것은 이 내부에 있는 척수, 이것이 튼튼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게 만일에 세포가 줄어들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눌리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100% 병이 와요. 100%.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만일에 약해지면은 심지어 노화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최고 중요한 거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오래 배웠어요. 길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왜냐하면 세포 하나가 몸이 되는 과정에서 이 척수가 관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몸이 된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척수가 똑같은 세포를 분화시켜 가지고 어떤 건 간이 되게 하고 어떤 건 심장이 되게 하고 어떤 건 피부가 되게 하고 골격이 되게 하고 근육이 되게 하고 그 생각, 그 의식을 다 자세히 갖고 있는 것이 척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수가 그때 몸을 만들 때만 작동하던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만든 사람이 고치는 것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런 원리인 것이고, 이 세 가닥으로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치유의 도구를 쓸 때에 그 치유의 도구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것이 깊이 있으니까, 이 속에 깊이 있으니까 심부원혈기,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는 신경은 양절혈기, 이 두 가지 위주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척추 중심선을 기준으로 세 개의 선이 있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선이 하나 있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바깥에 있어요. 그것이 어디를 지나는지 한번 보세요.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선은 척수 중심부예요, 중심부. 이 중심부는 뒤에 뼈가 아주 튼튼하게, 단단하게 보호를 하고 있어서 무엇인가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중심부에서 직접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약간 비껴나면은 이게 이제 제일 가까운 선이죠. 이 가까운 선 이름을 협척선이라고 해요. 협척. 화타라는 분 아시죠? 화타. 화타의 침술이 대단했어요. 화타협척혈이라고 해요. 여기 제일 가까이 있는 선, 여기에 있는 혈자리들을 전부 화타협척혈이라고 해요. 놀랍게도 화타는 이 구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을 쓸 때에 보통은 여기를 방광 1선, 여기를 방광 2선이라고 하는데
방광 1선과 2선을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붙여서 침을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침이 어떤 에너지가 여기 있는 척수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 가장 유명한 치유자가 되었던 거죠. 나중에 우리가 침을 배우게 되면 제가 화타 침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되고 대신에 어, 굉장히 치료가 잘 되지만은 또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침이 이 근처에 직접 들어가기. 음, 그래서 우리는 침이 아니고 이제 심부온열기라고 하는 고주파를 이용한 기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를 넣어야 이, 이 척수와 또 신경절과 신경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음,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중심선이 있고 바로 옆에 화타 협착선이 있고 일선, 이선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근육은 척추에서 밖으로. 근육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예요? 물론 척수가 관리하죠. 척수가 관리하지만은 근육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신경 다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뒤에 있는 근육들을 관리하는 게 후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몸통 전체를 관통해서 몸 앞에까지 나오는 것을 전지라고 했잖아요. 후지와 전지를 치료할 때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아래 위가 아니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왜? 늑골이 이렇게 있거든요. 늑골과 늑골 사이에 신경 다발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척수를 치료한다. 그런 개념으로 할 때에는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 각도가 맞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육을 치료할 때는 신경 다발 치료니까 중심에서 바깥으로, 중심에서 바깥으로. 척수를 치료한다. 그럴 때는 안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자,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내용입니다. 세 가닥이다, 세 가닥. 첫 번째 가닥은 이렇게 해서 뒤로 가서 후지가 되고, 이것은 전지가 되고, 이것은 내장신경간 신경절을 이룬다. 그런데 파란 선은 감각신경이에요. 감각신호는 여기가 후각, 여기가 측각, 여기가 전각. 이 안에 나비같이 생긴 이것을 회백질이라고 했고, 회백질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판단하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것을 운동이라고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나가고 들어오는 게 합쳐져서 움직여요. 후지는 나가는 운동신경과 들어오는 감각신경이 같이, 항상 운동과 감각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갔다. 또, 몸통으로 가는 신경도 이쪽으로 연결되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감각이 들어오고 운동이 나갔다. 근데 놀라운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오장육부에 대한, 장부에 대한 명령은 즉각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리 들어와요. 여기가 내장신경관 신경절이죠. 여러 개가 쭉 연결돼 있어요. 내장신경은 내장신경은 운동 명령이 이리 와가지고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하나는 내장신경으로 직접 가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몸통이죠. 늑골과 늑골 사이로 가는 거예요. 늑골과 늑골 사이로. 그래서, 그래서 모든 치료는 등과 배를 같이 치료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등을 치료하는 이유는 여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에 대한 치료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배 쪽을 치료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로 들어가나? 그 생각이 들죠? 어때요? 이 앞으로 가고 오장육부로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오장육부로 들어가잖아요. 안쪽에서 심장, 폐, 간을 직접 관리하죠. 근데 옆으로, 늑골 사이로 들어가는 이 신경은 여기서 오장육부로 다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근데 왜 그걸 치료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어제 그랬죠. 우리 쇄골과 견갑골을 중심으로 하고 공간을 만들고 그 밑에 공간들을 늑골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몸의 오장육부, 장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오장육부, 장부들이 어디에 매달려 있을까요? 어디에 매달려 있을까요? 머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전부 다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폐는 뒤쪽에 아주 엄청 크게 이렇게 붙어 있고, 폐 안쪽에 심장이 붙어 있고, 옆에 비장, 밑에 췌장, 위장, 소장, 대장이 전부 다 복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전지로 가는 내장신경이에요. 그래서 몸치료는 항상 뒤를 먼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신경이니까,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뒤를 먼저 하고, 뒤가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정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들이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그것들이 직접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에너지를 넣으면은 신경이 뭐 활성화되는 걸까? 에너지를 넣는다고 오장육부가 튼튼해질까? 이거는 이제 차츰차츰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음, 네.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 우리 실습하면서 충분히 해보기로 해요. 그 다음에, 오늘 흉수 1번부터 4번까지잖아요. 흉수 1번부터 4번까지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경추는 조금 복잡한데 흉수 1번부터 4번은 그냥 폐하고 심장이에요. 폐하고 심장을 얘네들이 관리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폐하고 심장으로 내려와요. 이게 뭐냐?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혼동이 되냐 하면은 경추신경이라고 혼동이 돼요. 이 그림을 잘못 보면은 경추신경, 설명도 그렇게 돼 있어요. 경추신경에서 폐와 심장으로 내려온다. 아니, 그러면은 흉수 1번부터 4번에서 폐와 심장으로, 여기 흉수 1번부터 4번까지 이것이 내장신경강 신경절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서 폐, 심장, 폐기관지.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여기,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장신경간 신경절은 이게 단독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쭉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이게 끝까지 어디로? 뇌까지 가는 거예요. 뇌에 어디라 그랬죠? 뇌.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던데 뇌하수체가 아니고 예, 시상하부라는 영역으로 와요. 시상하부. 나중에 우리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경추신경을 혼동하면 안 돼요. 경추신경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이죠, 이거? 이게 내장신경간 신경절이 뇌까지 연결되는 목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목에 있는 부분. 그러면은 우리 경추신경 8개는 그럼 뭐냐? 그럼 이거는 이 뒤쪽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또 이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서 안 돼요. 일단 떼놓고 경추신경 8개는 하나는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는
뒤로 올라간다. 하나는 목 상부, 하나는 목 하부. 그 다음에 5, 6, 7, 8번은 전부 팔. 여기까지만 해요. 음. 근데 그거 외에 목에 또 다른 신경이 있는데 내장신경관 신경절이라는 게 올라간다. 이것이 네 개가 있다. 이, 여기 경추뼈 1번, 2번 사이에 하나. 그 3번 사이, 4번 사이에 하나. 그 다음에 5번, 6번 사이에 하나. 7번과 흉추 1번 사이에 하나 있어요. 이름이 상경신경절, 경, 위쪽에. 근데 이제, 중국어로는 경상신경절로 되어 있어요. 상경신경절, 중경신경절, 하경신경절, 그 다음에 이거는 성상신경절, 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성상신경절. 이 네 개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1번은 주로 폐와 기관지를 관리하고 2, 3, 이 밑에 중경, 하경, 성상신경절은 심장을 관리해요. 심장을 관리하는 게 두 군데예요. 그럼 그게 어디냐면 이 속에 있어. 이 저 안에, 저 안에. 음,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예,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해요. 어쨌든.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같이 이제 우리 흉추 1, 2, 3, 4번을 공부할 때는 항상 경신경절 네 개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목으로, 목에 있는 신경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간단해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뭐 어디로 연결되고 이거 없어요. 그냥 뇌에서 이 뇌 보면 여기 숨골이라고도 하고 연수라고 해요. 연수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이게 흉쇄 유돌근이라고 그랬죠? 흉쇄 유돌근 안쪽에서 내려와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관리하냐? 전부 다 관리해요.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러니까 외울 게 하나도 없어. 미주신경은 뇌에서 내려와고 오장육부를 다 관리한다. 아니 그러면은 흉수에서 나오는 그 신경과 뇌에서 나오는 신경은 도대체 뭐냐? 누가 만들었냐? 오장육부를 누가 만들었냐? 아니, 원래는 여기 신경능에서, 신경관에서 신경능세포가 나와가지고 그게 쭉쭉쭉 뻗어나가서 각 세포들을 분화시켜가지고 오장육부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뇌가 연결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뇌에서 쭉 연결돼갖고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기능이 달라요. 이 뒤에서, 그러니까 흉추 등 쪽에서 나오는 내장신경관 신경절은 일을 시키는 일을 해요, 주로. 뭔가 활동하게 해요. 간이면 간의 역할을 하게 하고, 위면 위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어머니 역할을 해요. 어머니가 어떠세요? 우리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얘야, 공부 그만해라. 몸 상한다. 좀 쉬었다 해라.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공부하면은 뭐 음료수 갖다 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그러시면서 이거 먹고 해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어머님 아시는 거거든요. 공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공부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몸이 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에 너무 몰두를 하게 되면은 기능이 떨어져요. 공부가 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을 시키는 일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휴식하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해요. 부교감. 일을 시키는 것을 교감신경, 일을 쉬게 하는 것을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내려와가지고 관리하지 않는 장부가 없어요. 오장육부 다 관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뇌 공부할 때만 알면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장기부터 시작해서
오장육부까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데 그것을 미주신경이라고 한다. 베이거스 너브라고 해요. 베이거스 너브 있죠? 베이거스 너브. 음, 그래서 지금 베이거스 너브를 뭐 신경 쓰라 이게 아니라 이제 이 흉추 1번부터 4번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나타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등의 근육을 치료하거나 오장육부를 치료하거나 또는 뼈를 치료할 때에 원리는 똑같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배 쪽을 치료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데 뇌도 같이 치료해야 돼요. 어떤 병이든 그게 발가락이 만일에 상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뇌를 같이 강화시켜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장신경강 신경절도 위로 올라가서 뇌로 올라가죠. 시상하부라 그랬죠. 시상하부까지 가죠. 그 다음에 연수 쪽에서 뇌줄기 뇌줄기 쪽에서 신경이 하나 내려갖고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거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뇌가 관리하는 거예요. 척수가 1차적으로 관리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뇌를 관리. 그래서 뇌 치료는 항상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보통 그냥 뭐, 그 어렵지 않은 치료, 그냥 크게 몸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뇌까지는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중환 병일 때는 반드시 뇌를 같이 치료해야 돼요. 특히 암. 제가 놀라운 것이 암을 치료하는데 뇌를 치료하는 것을 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한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특히 암 치료한 데 있어서 뇌 치료가 필수적이다. 내가 계속 약화돼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근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흉부 1, 2, 3, 4번을 하려면 근육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네 가지 근육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견갑골이 굉장히 중요한데, 견갑골. 등에서는 견갑골이 정말 중요해요. 견갑골이 딱 모양만 봐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게, 경추에서 붙들고 있는 것을 견갑거근이라고 해요. 사실은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은 견갑골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견갑골 여기서 오회 돌기가 탁 나가가지고 일이 나와요. 여기 만져봐서 푹 들어갔죠. 견갑골 끝이 일이 나와요. 일이 나와가지고 늑골하고도 연결되고 팔도 연결되고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목으로도 연결돼요. 여기 설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고 턱으로도 연결되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견갑골이 사실은 전체 근육을 다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목에서 붙들고 있는 게 목 1, 2, 3, 4번에서 붙들고 있는 근육을 견갑거근, 거근이는 든다는 얘기죠. 견갑거근. 그 다음에 안에서 견갑골을 횡돌기.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음, 이거네요. 바깥에 있는 게 여기가 횡돌기가 있고 이 극돌기 가운데가 극돌기고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걸 횡돌기라고 하는데 횡돌기하고 견갑골을 연결해서 꽉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상후거근 위에 있다. 두껍다. 그래서 상후거근 밑에는 하후거근이 있겠죠. 하후거근. 자, 그 다음에 이거 상부 그건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어요. 그죠?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극돌기, 맨 위에 있는 극돌기하고 또 견갑골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인데 그것을 능형근이라 그래요. 능형근. 이게, 이게 제일 바깥에 있어요. 이거 전체를 덮고 있는 게 승모근이고, 승모근, 이 모습이죠. 그래서 이 능형근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음,
문제가 생기면은 병이 오면은 이게 축 늘어져요. 능형근이 축 늘어져. 그래서 견갑골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 있어요. 그 옆에 가 있어요. 옆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축 늘어진 상태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엄청 약해져 있다. 관리자가 뭐예요? 적수잖아요. 적수. 1, 2, 3, 4번 안에 있는 흉수. 그죠? 흉수잖아요. 그게 엄청 약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근육만 문제가 될까요? 근육만 문제가 되겠어요? 1, 2, 3, 4번이 뭘 관리한다 그랬어요? 폐와 심장. 그래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딱 엎드리잖아요. 엎드렸을 때에 견갑골이 이렇게 쑥 부러졌다 그러면 바로 폐와 심장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병이 오기 전에. 물론 병이 왔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근육, 견갑거근, 그 다음에 상후거근, 능형근, 이 이름을 꼭 외워두시고, 이걸 덮고 있는 게 승모근이에요. 자, 그런데, 의? 이거 제가 이름을 다 외우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음, 우리 이런 느낌 혹시 안 들었어요? 신경이 후지가 있고 전지가 있는데 후지는 짧잖아요, 그죠? 후지는 뒤로 가는데 짧아. 그럼 후지는 뭐 별 역할을 안 하겠네. 그런 생각 혹시 안 했었어요? 전지는 두 줄로 하고 옆으로 쭉 가서 배 앞에까지 가니까 이건 엄청 중요하고 후지는 되게 짧아갖고 이건 뭐 별거 안 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속에 있는 근육이 엄청 많아요. 이 속에 있는 근육이. 그래서 이 척추뼈와 늑골, 척추를 붙들고 있는 또는 척추와 척추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이 근육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이름만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극상인대. 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척추를 아래 위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인대예요.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꽉 붙잡고 평생 얘는 꽉 붙잡고 있어요. 평생 움직이지도 않고 꽉 붙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전근, 이렇게 가로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그 다음에 늑골거근, 이 척추와 늑골을 연결하는 늑골거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극근, 이게 흉추로 따지면 12개가 있잖아요. 흉추, 위에 경추 7개가 있고, 그것들이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극근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툭툭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중복해서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게 극근, 그 다음에 다혈근이에요. 다혈근. 그 다음에 반극근, 반가시근이라고 하죠. 이것만으로 안 되는, 극근과 다혈근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중복해서 또 붙들고 있는 근육이 반극근과 극근근. 췌장근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안에서 다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붙들고 있고 이거는 청골뼈에서부터 뇌까지 두개골까지 이렇게 쫙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배운 거 있어요. 이게 뭐였죠? 이게 반극근이라 그랬죠. 반극근. 이건 뭐예요? 여기서 이 위를 덮고 있는 근육이 반상근이죠. 반상근. 반극근, 우리 경추할 때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큰 근육은 이렇게만 보이기 쉬운데 이게 아니다. 이 속에서 진짜 일하고 있는, 꽉 붙들고 있는 근육들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분이, 천인지 경근요법이라고, 근육을 하는 역할에 따라서 하늘의 역할, 사람의 역할, 땅의 역할, 그래서 천인지 요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분이 있어요. 천은 관리자거든요, 관리자. 이는 일을 하는 사람. 지는 꽉 붙들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꽉 붙들고 있는 이 근육들을 지의 근육이라고 하고, 아까 견갑거근, 그 다음에 상후거근, 능형근, 이런 근육을 인의 근육, 사람의 근육, 일을 하는 근육. 그 다음에 그 전체를 다 붙들고 있는 승모근을 천의 근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근육이 잘 움직인다, 뭐 근육이 뭉친다, 이거는 주로 인내 근육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 근육에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왜? 지혜 근육은 평소에 이렇게 확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얘네들은 긴장도로 관리해요. 꽉 긴장돼 있느냐, 조금 이렇게 느슨하냐. 길이는 별 변화가 없어요. 길이는 천의 근육과 인의 근육, 특히 인의 근육은 길이와 상관이 있어요. 길이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 체형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 또 길이 조절을 잘 못하면은 이게 자세가 안 되니까 인의 근육은 길이와 주로 연관이 있고 지의 근육, 이거 전부 지의 근육이에요. 지의 근육은 긴장도와 연관이 있어요. 늘어나고 뭐 변형되고 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긴장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다 저 깊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줘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등을 특히 치료할 때는 어떤 분은 등 두께가 엄청 크죠. 근데 어떤 분은 되게 얇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음, 예를 들면은 천의 근육만 다스리겠다. 천의 근육만 치료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진짜 어른들한테 공손하게 우리가 행동하듯이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거고, 인의 근육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좀 더 강해야 되고, 지의 근육까지 같이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다. 몸이 뭐 제대로 뭐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지의 근육이 망가진 거예요. 그럴 때는 아주 깊이 넣어줘야 돼요. 깊이. 깊이는 어떻게 넣으면 되겠어요? 강도보다도 시간이에요. 강도를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좋지 않고 시간이에요. 한 지점, 한 지점 깊이. 오랫동안. 그래서 근육을 치료할 때, 근육의 등에 있는 근육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신경은 길지가 않아요. 확 퍼지는 게 아니고 그 등만 관리해도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이 근육 하나하나의 길이와 긴장도를 다 관리하는 게 신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길이와 긴장도를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게 후지예요, 후지. 후지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장부는 반드시, 뒤쪽과 앞쪽을 하고, 배면, 배측, 복측을 하고, 그 다음에 리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육은 어떨까요? 근육과 뼈는 어떨까요? 이게 이제 근육과 뼈와 혈관 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이 신경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굳이. 근육은 뒤에만 있으니까 근육이 있는 데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음,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가 몸을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은, 돌리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은 줄어들어야 되죠. 이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긴장하고 또 늘어날 수 있는 건 줄어들어야 되고 여기는 전부 다 늘어나야 돼. 근데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도느냐, 이렇게 도느냐 따라서 각각의 근육의 길이가 다 달라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돌면 지가 알아서 뭐 근육 조절하겠지, 땡기면 그게 아니고 땡겨주고 밀어줘야만 이게 도는 거예요. 각각의 근육이 계산 다 해가지고 너는 1cm만 늘어나, 너는 0.5cm 늘어나, 너는 2cm 땡겨. 각 근육, 이 모든 근육이 그걸 다 계산해갖고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싶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척수가 손상이 되거나 이제 근육의 길이를 조절하는 게 손해거든요. 손해 위축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못 움직여.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거 전체를 관리하는 뇌의 어떤 영역, 운동 영역이 손상이 되잖아요. 반신불수가 와요. 몸 전체가 안 움직여요. 몸 반쪽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신경이 척수와
후지가 특히 등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 근육의 길이를 다 조절한다. 이게 그 구조예요. 이제 이게 척수 내부 구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아이고, 어려워. 그러지 마요. 나중에 우리 따로 다 공부할 거니까. 이거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 안에 있는 나비 모양은 핵이 모여서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신경 다발들이에요. 어딘가로 연결되는 다발들인데, 이 옆에 있는 소세지처럼 생긴 거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것이, 어, 신호를 소뇌로 연결하는 영역이에요. 소뇌로. 그래서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여기서 받아들이고 여기서 명령해서 다 처리를 해요. 동시에 큰 운동이라든가 아주 정교한 운동이라든가 또 교본 운동.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각 근육을 길이를 다 계산해야 돼. 다 계산하고 동시에 시간도 맞춰서 이게 움직여져.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걸 해야지. 이걸 다 계산을 한다니까? 누가? 소뇌가. 이 뒤에 소뇌라고 했어요, 소뇌. 이 옆에서 본 모습이고 약간 틀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소뇌라고 해요, 소뇌. 아, 와, 놀랍죠? 이 소뇌가 완전히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 우리 눈 깜빡깜빡 하는 거, 내 손 움직이는 거 전부 다 얘가 다 계산해야 제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육의 병도 또는 뼈, 골격의 병도 뇌 치료는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꼭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장은 간단합니다. 심장은 T1, 2, 3, 4. T는 뭐예요? 흉수를 T라고 하죠. 경수는 C, cervical. T는 thoracic. 흉수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흉수 1번, 2번, 3번, 4번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장신경과 신경들을 거쳐서 네 개가 동시에 심장으로 간다. 간단하죠. 네. 그런데 아까 봤던 경신경총 어디예요? 안쪽에. 그러니까 내장신경관 신경절이 위로 쭉 올라가서 목을 거쳐서 뇌로 가는데 이 목에 있는 부분은 네 개가 있다. 맨 위에 1번 경추와 2번 경추 사이. 경수가 아니에요. 음, 경추 1번과 2번 사이 그 앞쪽에, 이 앞쪽에 상경신경절. 3번과 4번 사이 중경신경절, 5번과 6번 사이에 하경신경절, 그 다음에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에 성상신경절이 있는데, 사실은 책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경, 중경, 하경, 성상신경절이 다 심장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침은 가능해요. 침은 가능한데, 침을 깊이 탁 찌르잖아요. 완전 고수가 아니면 그거 못해요. 칵 찌르면 숨이 꽉 막혀. 어, 숨을 못 쉬어요. 왜? 그 옆에 폐를 관리하는 신경이 있어요. 이 상경, 중경, 하경, 성상 신경절이 심장도 관리하는데 폐도 관리.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개의 신경절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상상하기 싫지만, 목을 매달잖아요. 목을 매달면은 사람이 왜 죽을까?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목을 매달았는데 이게 눌리면은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되지. 또는 이게 좀 눌린다고 해서 사람이 죽기까지 하나? 왜 죽냐 하면은 저 경신경총이 눌려서 죽는 거예요. 경신경총이 눌리면은 호흡을 못 해요. 호흡을 못 해요. 무슨 뜻이냐면 경신경총하고 나머지 이제 그 횡격막 신경이 여기서 나와요. 횡격막 신경하고 거기 눌리면은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호흡이 안 돼요. 이게 안 움직여져요, 피가. 폐하고 횡격막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신경이 눌려서 죽는 거예요. 이게 부러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심장은
1, 2, 3, 4, 흉추 1, 2, 3, 4, 거기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치료하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어. 물론 이제 많이 숙달하면 나중에 이제 양질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손대기 어렵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있다는 것만 지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흉추 1, 2, 3, 4번 밑으로 흐르는 그 흉수를 가지고 심장을 치료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미주신경, 아까 봤죠? 미주신경이 심장도, 뭐 이거는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모든 장부를 다 관리하는 거니까. 예, 미주신경도 심장을 당연히 관리해요. 그 다음에 심장에는 특별히 뇌와 독립된 신경이 있어요. 그것은 내재성 심장신경계라고 하는데 작은 뇌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시겠죠? 예, 작은 뇌가 남자 여자 조금 다르지만 이게 노란색이고 이거는 분홍색이에요. 심장은 그래서 뇌하고 분리가 돼도 스스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만 계시고 치료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치료는 네. 다음에 폐. 뭐 폐도 간단해요. 흉수 1, 2, 3, 4예요. 아, 근데 이 상경신경, 상경, 중경, 하경, 승상신경 중에서 중경, 하경, 승상신경은 주로 심장을 관리하고 그 위에 상경신경은 폐와 기관지를 관리해요. 폐신경총. 상경신경과 흉수 1, 2, 3, 4번이 모여서 해요. 아, 그래서 이 상경신경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폐를 관리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치료하는 데는 흉수 1, 2, 3, 4번 심장과 마찬가지로 폐도 관리한다. 폐와 기관지 전체를 관리한다. 미주신경 뭐 제가 이거는 외울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장기 다 해당돼요. 그런데 한 가지 늑간신경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장기들이 공간에 있으면 거기 어디 붙어 있느냐 그랬잖아요. 폐가 늑골에 붙어 있어요. 늑골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늑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세 겹으로 근육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폐가 여기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눌려 나와요. 그래서 너클과 너클 사이 거의 너클과 너클 사이 거기까지 밀려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너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는 너클에 이렇게 붙어 있다. 너클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너클과 너클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전지가 지나가요. 전지가 지나가는데 뒤에는 1번부터 11번까지의 전지가 다 지나가요. 앞에는 이렇게 좁잖아요. 네, 앞에는 1번부터 7번, 1번부터 7번까지 전지가 지나가요. 그래서 피를 치료할 때는 등에서, 피는 원래 1, 2, 3, 4번 갖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피는. 그런데 전지를 감안해서 밑에까지 다 치료하는 거예요. 11번까지. 그래서 피해를 특히 치료할 때는 1, 2, 3, 4번은 흉수 위주로 치료하고 나머지 늑골을 따라서 1번부터 11번까지는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전지 치료를 같이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피는 1, 2, 3, 4번 외에도 늑간신경, 늑골과 늑골 사이에 있다고 해서 늑간신경도 같이 치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피는 근육이 아니니까. 그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런 거죠. 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게 뭐예요? 폐가 커지게 하고 작아지게 하는 게 뭐예요?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횡격막이 안 나오네? 횡격막인데 우선 횡격막 신경이란 게 따로 있어요. 기억납니까? 경수 1번부터 8번 중에서 1번은 뒷머리로, 2번은, 아니지, 1번은 안쪽으로, 2번은 뒷머리로, 3번은 여기로, 옆으로,
그러니까, 목, 상부, 4번은 목 하부로 이렇게, 여기 쇄골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3번, 4번, 5번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프레닉 너브라고 했어요. 이게 횡격막신경이에요. 놀랍게도 횡격막은 경추 3, 4, 5번에서 나오는 경추신경이 관련돼요. 경추신경이. 그래서 이게 콱, 콱 하면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횡격막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숨을 쉬고 싶어도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 신경은 경추에서 경수 3, 4, 5번에서 나온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폐신경총, 상경신경과 흉수 1, 2, 3, 4, 미주신경 뭐 당연한 거고, 늑간신경 당연히 전지. 그 다음에 횡격막 신경은 따로 있다. 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폐는 흉수 1, 2, 3, 4번 플러스 상경, 기관지는 폐와 기관지는 똑같아요. 흉수 1, 2, 3, 4 플러스 상경신경절, 횡격막은 경수 3, 4, 5번. 그 다음에 흉벽은 왜냐하면 피가 어 얘가 이렇게 몸통에 붙어 있는 거니까 어디냐 하면은 이건 뒤쪽이에요. 뒤쪽은 피가 어떻게 위치하냐면 이 위에서부터 이 위에 볼록 솟는데 있죠.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피 끝이 피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침 놓거나 여기 치료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피가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여기는 10분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10번이에요. 10번 흉추, 11번. 이 밑에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1번까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11번. 11번. 뒤쪽은 상당히 아래까지, 이 아래까지 피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앞쪽은 1번에서 6번, 7번까지. 그래서 늑골을 따라서 흉수가 흐르니까 흉수 1번부터 11번까지 뒤쪽은 흉수 1번부터 11번까지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이렇게 늑골을 따라서 늑골을 만지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앞쪽은 네, 앞쪽은 이렇게 사실은 안 하고 폐암이나 폐렴이나 이걸 치료할 때에 주로 이 부분을 위주로 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줘도 굉장히 시원해져요. 피가 나쁜 사람들한테 해주면은, 뭘로 하죠? 양절유기로. 자, 요약합니다. 50입니다. 요약. 심장은 흉수 1, 2, 3, 4 플러스 상경, 중경, 하경, 신경절. 상경, 중경, 하경, 신경절 중에서도 중경, 하경, 승상이 주로 심장을 치료하는데, 심장을 관리하는데, 이건 접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만 알고 흉수 1, 2, 3, 4번이다. 그 다음 폐는 흉수 1, 2, 3, 4번과 상경신경, 상경신경절이 주로 같이 관리한다. 폐와 기관지는 동일하다. 그 다음 횡격막은 경수 3, 4, 5번에서 나오는 횡격막 신경이 따로 있다. 흉벽은 폐를 치료할 때 흉벽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등 뒤쪽은 1번부터 11번, 앞쪽은 1번부터 7번까지다. 제가 오늘은 맛배기로 에너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는 것이냐. 에너지를 넣는다고 치료가 되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에너지를 넣는다고 치료가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대충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요. 대충 공부하면은 사이비가 돼요. 깊이.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몸이 원자로 되어 있다. 이게 사실. 몸이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 중에서도 몇 개 안 돼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산소 65%, 탄소 18.5%, 수소 9.5%, 질소 3.4%로 돼 있다. 몸 전체가. 나머지는 조금. 몸은 전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돼 있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럼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움직이며, 이걸 알아야 되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가 있다. 근데 이 전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이게 우리가 쉽게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이제 뭐 확률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전자가 있는데 이게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전자 하나가 있어도 이 일은 공처럼 그래서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속을. 그래서 핵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차이가 핵이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동그라미 15개 분의 1미터 그 다음에 이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동그라미 10개 10개 분의 1미터 그런 무슨 차이가 나냐 하면은 동그라미가 5개 차이가 나요. 5개. 그 어떤 의미냐면 만일에 핵이 1미터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거는 크기가 동그라미 5개니까 10만 미터란 뜻이에요. 이게 1미터짜리면 이거는 10만 미터란 뜻이에요. 이게 1미터면은 10만 미터. 10만 미터가 몇 킬로예요? 100킬로예요. 100킬로. 1미터짜리 조그만 핵이 여기 있고 1미터짜리 핵이 여기 있고 100킬로. 100킬로 되는 큰 공이 있어요. 이 안에 퉁퉁 다 비었어요. 이게 원자예요. 우선 그것만 기억하세요. 놀라워요. 원자를 이해하면 하는 것은 놀라워요. 그럼 이 핵은 또 뭐로 되어 있느냐? 핵은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고 중성자와 양성자는 공이 쿼크라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세 가지. 하나는 전자, 바깥에 있는 전자,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쿼크. 이 전자와 쿼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전자와 쿼크는 도대체 뭘로 돼 있냐? 그 책이 안 나오거든요. 뭘로 돼 있냐?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 어디서 왔냐? 이런 거. 재밌습니다. 이걸 공부해야만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몸을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치료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음, 빛에 대한 얘기예요. 전자가 막 요동치는데 궤도,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나오면서 빛이 나와요. 빛을 주면은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올라가요. 예, 그런 것을, 음, 예,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도표를 공부하면 돼요. 표준 모형이라는데 되게 어려워 보이죠? 되게 어려워 보여요. 네. 저는 되게 어렵게 공부했어요. 여러분, 제가 엄청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거예요. 엄청 쉬워요. 알고 보면. 근데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거 아이고. 시중에 팔리는 치매 치료약들은 뇌 퇴화 속도를 늦추긴 하지만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약이 아닌 전기를 이용해서 초기 치매 환자의 퇴화한 뇌를 회복시키는 치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기 2mA에는 이제 3mA 이렇게 딱 붙여갖고 치매 치료해요. 얘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치료하면은 얘가 살아나요. 신경도 살아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하는 방식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냐?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끝까지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마치고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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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